안녕하세요. 저는 그리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겪어본 적 없을 법한 일을 겪어본 여자입니다. 지금은 참 별일 다 있구나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이를 이야기하려면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물론 엄청 친하지는 않았지만 집안끼리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고 집안 형편도 큰 차이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친정집은 부모님과 오빠가 살고 있고 어린 시절 방 하나에 넷이 살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 친정 부모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가지고 계시고 남부럽지 않게 사십니다. 시댁도 큰 차이가 없고요. 과일 가게를 하던 시댁은 외동 아들인 남편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집도 평범한 집안이었고 세탁소를 운영하던 친정과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저희는 20대 후반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친 것을 인연으로 30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는 물론이고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 모두 모일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은 동네가 좁고도 좁아 거의 모두 아는 사이로 지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 동네였죠. 저희는 일하던 곳도 동네였고 결혼 생활의 시작도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길지 않은 연애를 했기에 서로 알아가며 다툼도 많았지만 나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닮은 점도 많았고 시부모님과 친정집도 근처에 있었기에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고 혼자 뭔가 고민하고 힘든 것도 없이 도움도 많이 받아가며 편하게 결혼 생활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동네 친구들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과일을 좋아했던 저는 평생 먹은 과일보다 임신 기간 먹은 과일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산후 우울증 같은 건 조금도 없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름 잘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건 남편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권태기였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고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는 말투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그로 인한 다툼도 잦았고 결국 저와 아이가 안방을 쓰고 남편이 작은 방을 쓰며 각 방까지 쓰게 되었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까지도 남편의 태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순식간에 변한 남편의 태도와 서운함과 배신감도 느꼈지만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도 잠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를 재우고 혼자 점심을 먹고 조금 쉬려고 할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엔 웬 여자가 저희 남편의 상간녀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욕하고 싸울 정신도 없었고 머릿속이 멍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 대학 시절 알던 후배인 듯 했고 저 임신했을 때 만난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알고 있고 상간녀의 존재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뭐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그 꼴을 보려고 내가 혼자서 그렇게 쓰레기를 기다려줬을까 생각했습니다. 2, 30분 멍하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친정집으로 바로 쫓아오셨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되려 비셨습니다. 상간녀 연락처까지 받아가 전화로 한바탕 하신 듯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친정 엄마와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시어머니를 내쫓아내셨고, 그때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았습니다. 그 자식은 상황 파악을 했는지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한참을 욕을 먹고 나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카톡으로 수도 없이 사과하는 연락이 왔고, 물론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충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 부모님과 남편 셋이 모두 친정에 왔고, 세 사람은 모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냐고 따졌고, 그 남편이라는 놈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엄청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쳤다고 잠깐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며 불며 그 여자 데려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웃긴 게 그 여자 임신한 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죠. 사실 거기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말다툼 사이에도 조금도 양보 없이 이야기를 하다 시댁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한번 상간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해 아이를 데리고 이혼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20대라고 자기 앞길 막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쓰레기 너나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5분 정도 욕설이 서로 오가며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생각해보면 그 여자도 참 대단하죠. 상간녀 소송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 그리 당당하게도 연락해서 자기 존재를 밝혀가며 이혼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저보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먼저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상간녀 소송부터 이혼까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중이었지만 사실 친정아버지의 추진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짐도 친정아버지가 모두 챙겨오셨고, 한 보름쯤 지나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연락이 안 왔죠. 허탈함이 더욱 느껴지고 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왜 내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지,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울고 멍하니 있다가 울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상간녀에게 또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아마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이 상간녀 집의 우편으로 갔을 때쯤이었겠죠. 그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자기는 임신한 여자라면서 욕설을 하고 저에게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싸웠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면서 욕하고 싸웠죠. 상간녀에게 네 인생 잘 풀릴 것 같냐고 이야기를 했고 소리소리 쳤습니다. 그 뒤 전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면 됐지 왜 임신한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말이죠. 임신 안 했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고 어찌도 그렇게 뻔뻔한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욕할 가치도 없는 놈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 이후에도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 목소리, 그 전화 통화 당시의 표정, 행동이 눈에 너무도 선하게 보였고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1년이 넘도록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 그 행동들,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보다 그냥 울고, 밥 먹다가 울고, 자다가 울고, 제 삶이 아니더라고요. 참 다행이었던 건 제가 사는 동네의 친구들,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빠르게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웨딩 사진을 보긴 했지만 친구를 통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식에 전 남편의 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들은 저의 지인들이고 전 남편의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거나 제 친구들의 남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도 아무도 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전 시댁과 저희 부모님과의 다툼도 한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뻔뻔한 집안이죠. 그 뒤 시댁 사람들은 모두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가게가 비워져 있다는 걸 보고 알게 되었죠.
한 1년이 넘도록 동네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살게 되었죠. 동네 인근으로 이사도 갔고요. 그때가 2017년 초였으니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냐고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 염치도 하나도 없고 대단하죠. 그냥 무시했습니다. 정말 자존심 짓밟는 말들을 내뱉어주고 싶었지만 저에게 상처 주었던 걸 되돌려받는 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상처 주면 언젠간 되돌려받을 거란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전 남편 절친과 결혼한 제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초반에는 정말 잘 되었지만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와도 또 이혼을 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전 남편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서 자기들도 똑같은 상처를 받았네요. 물론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